짠! 짠하고 외치면 무언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짠하고 외치면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짠하고 외쳐보자. 하루가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하루가 밝게 다가올 것이다. 오늘도 짠하고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생 2막 스토리 시니어 일과놀이에 빠지다 중에서 향기로운 사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살 오징어 사업가.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냄새가 있다. 약간 비릿한 냄새가 여행객의 후각을 마비시킨다. 서울 인근의 휴게소도 멀리 떨어진 휴게소도 마찬가지다. 오징어 굽는 냄새다. 구수하면서도 짭조름한 향에 사람의 발길이 모인다. 어김없이 긴 줄이 형성된다. 오징어는 가격이 다르다. 싼 것, 비싼 것이 있다. 싼 녀석은 날씬하고 비싼 녀석은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있다. 나는 웃음치료 때 오징어 구이를 생각했다. 오징어가 익어가는 모습을 웃음으로 표현한다. 웃음을 응용해 가는 곳마다 배꼽 빼는 웃음을 선사한다. 2,000원, 5,000원, 10,000원짜리 오징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징어 구이 웃음을 흉내 내보세요. 이 책을 듣는 여러분들도 2,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오징어 구이를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한번 구워보시면 어떨까요? 2,000원짜리 오징어는 불에 올려놓자마자 후다닥 구워진다. 5,000원짜리 오징어는 천천히 구워진다. 10,000원짜리 오징어는 통통하다. 앞판에서 어슬렁, 뒷판에서 어슬렁, 다리도 어슬렁, 머리 부분도 어슬렁거리며 천천히 구워진다. 참 재밌게 구워진 오징어를 쭉 찢어서 옆 사람에게 먹여준다. 오징어 구이 웃음으로 강이 실은 배꼽 빠지는 소리가 들린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꼽이야. 홍가원 식구들에게는 오징어 사건이 많다. A 국장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일이다. 1970년대 내륙의 서민은 오징어를 거의 접하지 못했다. 아주 귀한 존재였다. A 국장은 집에 오징어가 있는 것을 알았다. 할머니가 집안 행사에 쓰려고 어딘가 잘 보관해 놓으셨다. 초등학생 A 국장은 오징어의 향기가 취했다. 맛있는 먹거리를 찾아 본능적으로 예민한 후각이 작동했다. 냄새를 쫓다 보니 큰 항아리가 나왔다. 항아리 속에 있는 오징어를 꺼내 먹고 싶었다. 항아리는 꼬마의 키보다 더 높았다. 키가 작고 팔이 짧은 꼬마는 항아리 속으로 꼬꾸라져 들어갔다. 발버둥 칠수록 머리는 항아리 속으로, 다리는 하늘로 치솟았다. 항아리에 거꾸로 꽂혀버렸다. 아이는 아우성을 치며 울었다. 할머니는 뒷마루에 계셨다. 그러나 할머니는 귀가 먹었다. 생사가 경각에 달린 소년의 상황을 알지 못하셨다. 다행히 마실 다녀오던 할아버지에게 발견됐다. 죽음을 가까스로 면했다. 또 다른 국장님은 오징어 수술 집도의 경험이 있다. 그녀의 부모님은 딸 셋에 아들 둘이다. 초등학생인 B 국장이 놀다 오니 막내 동생이 오징어를 들고 있었다. 누나인 B 국장은 오징어가 먹고 싶었다. 그러나 동생은 오징어를 꼭 움켜쥐고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누나는 한참을 궁리했다.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마침 동생이 한눈을 팔았다.
누나는 오징어를 반으로 쭉 찢었다. 예, 오징어는 나눠 먹어야 돼. 혼자 먹으면 되겠어? 오징어 반은 누나가 갖고 반은 동생에게 주었다. 오징어를 빼앗긴 동생은 난리가 터진 것이었다. 울고 난리였다. 누나는 눈물에 굴복했다. 어렵게 얻은 반쪽을 동생에게 돌려줬다. 그런데 동생은 찢어진 오징어를 붙여 놓으라고 더 큰 울음으로 원상회복 투쟁을 했다. 누나는 장롱에서 실과 바늘을 꺼내 오징어 봉합 수술을 했다. 그때야 동생은 울음을 그쳤다. 시 국장은 6살 때부터 오징어 사업을 했다. 1970년대 농촌의 모습은 암울했다. 먹을 게 부족했고 일자리가 부족했다. 특히 농한기에는 노는 사람이 거의 전부였다. 남자들은 술 마시고 노름하는 게 다반사였다. 시 국장의 아버지도 노름에 푹 빠졌다. 노름으로 면마직이 있던 논을 다 날렸다. 노름에 중독되었으나 돈이 없던 아버지는 6살인 딸을 오징어 장사로 데뷔시켰다. 오징어를 떼온 후 아이에게 팔게 했다. 아이가 파는 모습을 한쪽 모퉁이에 서서 다 지켜보신다. 오징어를 팔면 그 돈을 잽싸게 가지고 노름방에 달려가셨다. 아이는 오징어가 먹고 싶었다. 그러나 먹을 수 없었다. 아이는 오징어를 관찰했다. 다리가 긴 것과 짧은 것이 있다. 어린 소녀는 오징어 다리를 똑같게 잘라 먹었다. 나름 완전 범죄를 꿈꾸었다. 오징어 사세요. 오징어 사세요. 아이는 싫었지만 노름쟁이 아버지로 인해 매일 오징어 장사를 했다. 사람들은 오징어 다리가 똑같네? 이상하네? 라면서도 큰 문제로 삼지 않고 사주었다. 어린 시 국장은 오징어 다리를 들고 오톨오톨하게 붙은 오징어 눈을 뜯으면서 허기를 달랬다. 시 국장의 아버지는 노름판에서 떠나지 못했다. 연신 담배를 피웠다. 그녀가 14살 때 아버지는 폐결핵 천식으로 숨을 거뒀다. 병석의 아버지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소원했다. 어린 딸은 아버지에게 고깃국을 끓여드리고 싶었다. 그녀의 동네에는 닭이 죽으면 산에 나뭇가지에 매달았던 풍습이 있었다. 그녀도 산에서 죽은 닭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몇 차례 본 기억이 있다. 그녀는 산에 올라갔다. 다행히 죽은 닭이 나무에 걸려 있었다. 딸은 닭을 푹 고아서 아버지에게 드렸다. 고깃국 소원을 푼 아버지는 얼마 뒤 세상과 이별했다. 1960년, 1970년 무렵에는 왜 닭이 죽으면 나뭇가지에 올려놨을까? 아마 땅에 묻으면 흙이 오염될까? 걱정한 듯하다. 나무에 올려놓으면 새 밥이 되리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시 국장은 배고픈 서름, 돈 없는 서름, 못 배운 서름으로 몸서리를 쳤다. 가난에 쪄들어 있던 어느 날 시집을 가게 된다. 오로지 친정에서 입 하나 덜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녀는 첩첩산중에서 신혼생활을 했다. 5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남는 게 없었다. 자식들을 가르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그녀는 이부자리, 사기유강, 세숫대야 몇 개를 머리에 이고 무작정 상경했다. 부엌 없는 한 칸방을 월세 2,000원에 얻었다. 그녀는 보따리 장사를 했다. 그 시절 빨간 내복이 인기를 끌었다. 남대문에서 빨간 내복을 도매로 떼다가 시골 동네 여기저기에 팔았다.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다니며 팔았다.
친정 동네, 시댁 동네 가리지 않고 팔았다. 친정 동네에서는 이런저런 구설수가 들렸다. 시댁 동네에서는 집 나간 며느리 바람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헛소문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열심히 장사를 했다. 돈이 조금씩 모아졌다. 미천없는 사람에게는 보따리 장사만 한 게 없었다. 2,000원 월세방에 살 때 쌀 한 가마니는 5,300원이었다. 그녀는 보따리 장사를 해 작은 방에서 큰 방으로 이사를 갔다. 돈에 대한 집착은 굳은 의지가 됐다. 나이가 든 지금도 변함없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평생 부지런히 일했다. 지금은 노후 대책도 마련됐다. 자녀도 공부 다 시켜 출가도 했다. 노부부가 알콩달콩 산다. 그녀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함을 믿는다. 농사 5년에 남는 게 없음을 판단했다. 무작정 집을 뛰쳐나올 생각을 했다. 순간 판단력, 그 덕분에 그녀는 가난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정주영 회장의 어록을 금과 옥조로 여긴다. 해보기나 했어? 이 빈대만도 못한 것들아. 그렇다. 시 국장은 말한다. 어렸을 때의 가난은 내 탓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을 때 가난은 내 탓입니다.